안녕하세요. 펀드매직입니다. 이번 주 LG에너지솔루션 공모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공모주 투자 그리고 펀드 투자에 대한 관심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목돈을 투자했는데 공모주를 몇 주 못 받다 보니까 이렇게 그 목돈을 차라리 공모주 펀드에 투자하시게 되면은 나중에 그 기대하는 수익률은 비슷비슷하다라는 그런 인식이 좀 있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 공모주 펀드에 투자하는 거로써 공모주를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정책적인 그 우대 제도가 이제 배정이 된 펀드들이 몇 개 있었는데, 작년까지는 코넥스 하이힐드라는 펀드가 있었어요. 요게 작년 말로 제도가 일몰이 되다 보니까 올해는 모든 마케팅이 이런 공모주 하이힐드 펀드로 좀 집중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 공모주, 그 중에서도 공모주 하이힐드 펀드를 정리를 좀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공모주 펀드 투자할 때 투자 위험도 한번 같이 정리를 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많이 팔린 운용 규모가 큰 상품은 어떤 건가 살펴보면 KTB 자산운용의 블록딜 공모주 하이힐드나 공모주 하이힐드라는 게 두 개 운용 규모가 한 8천억 가까이 되면서 가장 큽니다. 그 뒤를 이어선 에셋원이라고 하는 자산운용의 공모주 펀드가 있는데요. 얘는 두 개 해서 한 2,200억이라고 해서 두 번째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공모주 투자 규모 전체로 보면 한 1조 7천억이 넘는 정도로 큰 회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교보학사의 공모주 하이힐드 플러스, 그리고 흥국 공모주 하이힐드 순입니다. 성과별 운용전략상 차별점을 가지고 일단은 제가 성과로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에셋원만 작년 말에 하반기에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두 개 펀드, 공모주 하이힐드의 경우에는 레코드가 1년이 안 돼서 빼고 나머지를 비교를 해보면, 일단 주식 비중의 차이가 좀 크다라는 점을 꼭 주목해서 비교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단순 성과가 높다고 꼭 무조건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교보학사 공모주 하이힐드를 보세요. 주식 비중이 14.3%예요. 그럼 지금 1년 성과가 7.95%입니다. 성과면에서 제일 좋잖아요. 그리고 반면에 주식 비중이 10%인데 KTB 블록딜 하이힐드는 3.42%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주식 비중은 한 5%밖에 안 돼요. 그런데 흥국 공모주 하이힐드는 1년 성과가 3.59%입니다. 그럼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성과가 높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주식 비중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주식 비중이 10%로 2배인 KTB하고 1년 성과가 흥국이 비슷하잖아요. 그럼 흥국도 성과가 상당히 좋은 펀드였다는 거예요. 이런 등등 차이가 나눠지기 때문에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물론 주식과 채권 비중이 고정은 아니고 조금의 변동은 있다라는 점을 이제 인지하실 필요는 있는데, 조금 보수적으로 투자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흥국의 공모주 하이힐드 같은 것도 좀 괜찮은 전략이 아닐까. VI 같은 것도 비중이, 주식 비중이 좀 낮죠. 그리고 에셋원의 공모주 하이힐드 리츠라는 것도 주식 비중이 좀 낮으니까 보수적으로 공모주 하이힐드 펀드 하시려는 분들은 요 에셋원, 흥국, VI 거를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KTB나 이런 것도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주식 비중이 10% 남짓 들어가는 것도 변동성 많이 줄일 수 있는 거죠. 나머지 90% 가까운 돈이 채권이나 유동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모주 펀드 투자할 때 발생 가능한 위험의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공모주 우선 배정이 총 자산의 45% 이상을 이런 하이힐드 채권에 투자할 때 우대해줄게, 우대 배정해줄게 라는 거였는데, 펀드 규모가 갑자기 목돈이 쑥 들어오면서 청약하는 시점에 하필이면 45% 이상이 미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선 배정이 안 될 수 있잖아요. 이런 리스크도 충분히 봐야 되는 거고요. 반면 또 하이힐드는 하이힐드 자체 신용등급이 낮기 때문에 만기 시점에 부도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원금 손실 우려 당연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주 투자 위험은 대부분은 상한가친 따상상하면은 바로 팔아버리는 투자자분도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런 공모주를 더 받기 위한 우대 규정상에 일정 기간 매도를 금지하는 락업이라고 하는 규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다가 이런 락업 기간 동안 다시 내려와 버리면 그럴 때는 공모주 투자의 재미가 없어지는, 효과가 없어지는 특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유동성 위험도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이힐드 채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펀드 운용 규모의 3천억이라고 했을 때 약관상 이게 보면은 국내 채권의 한 60%인 1,800억을 투자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하이힐드에 총 45% 투자한다고 했으니까 3천억 중에서 1,350억 정도가 하이힐드 채권에 투자해요. 근데 하이힐드라는 특성상 만기 전에 매도해서 현금화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기사 나왔죠. 공모주 배정 받으려고 너무나 하이힐드 채권을 많이 사들이다 보니까 수급 균형도 깨지고 변동성 확대도 생기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이힐드 채권 시장 자체가 교란된다는 얘기도 합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뭘까요? 하이힐드 채권은 만기까지 가급적 안 팔고 들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1350억이라는 하이힐드 비중 45%를 제외한 나머지 55%만 현금화가 가능하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펀드 규모의 절반 정도가 일시에 환매가 나올 가능성은 크진 않지만, 뭐 예전에 재작년이었죠. H2O라고 해서 뭐 그 해외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들로 인해서 흔히 말하는 펀드런 대량 환매가 발생한 적이 있어요. 대량 환매가 발생하니까 일단 팔아서 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하이힐드 채권 비중을 제외한 나머지 55% 수준까지는 현금화해서 줄 수 있는데, 그 이상 환매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일단은 뭐 현금화 가능한 자산들 다 던져야 되니까 생각보다 그 충격이 클 수 있다. 원하는 가격에 팔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주식시장이 좋지 않았을 경우에도 손실 보고 던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충격을 좀 받을 우려가 있다는 게 대량 환매 위험에 내재되어 있는 거라고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무조건 안전한 게 아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KTB 같은 경우는 뭐 블록딜이라고 해서 장외 거래하는 특성을 좀 가미했다는 얘기도 일부 하는데요. 일단 이번에 워낙 엔솔 규모가 공모 규모가 크다 보니까 사실 이런 그 유동성과 대량 환매 위험 등등에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좀 들어서 오늘 영상을 좀 찍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